인간관계 시크릿. 내 편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의 편이 되어라. 카밀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지라 수도원 내에서도 파벌이 있고 서로 간에 암묵적인 경쟁이 있네. 이러한 파벌은 공동체 내의 지도부를 편성할 때 극에 달하고 승리한 파벌에 속한 자들은 혜택을 받지. 결국엔 수도원 내에서도 정치적인 면이 존재하는 걸세.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네. 오직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몰두해 있었지. 하지만 삶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성이 지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네. 그렇기에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수행을 완성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지. 우리 수도원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수사가 한 명 있었네. 그는 수도원 요직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가 나를 묘하게 싫어했다네.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 몇 년 동안 나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네. 그러던 중 내 안에서 알미 깨어났고 나는 그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념을 재규정했네. 내 마음 안에서 그와 관련된 저항을 일으키는 모든 부분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지. 저항이란 각 존재의, 각 사건의 고유한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네. 모든 것은 그럴만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허용의 시작이지. 나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상대방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관하면서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자 하는 내 안의 관념을 보았다네. 나는 대면하기 싫은 어떤 사실에 대한 도피처로서의 피해자의식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 인간은 대부분 가해자가 되기를 원치 않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되려 하지. 그래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스스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지. 결국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걸세. 결국 그와의 관계에서도 이 같은 관념이 작용했고 인드라망의 연동으로 그가 가해자 배역으로 등장한 걸세.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인정했고 또 인정했네. 그리고 그 인정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순간 나는 그의 친구로서의 나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했네. 몇 주간의 심상화 및 관념의 재규정이 끝났을 때 그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지. 재회 또는 새로운 인연. 카밀로. 이번 이야기는 자네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네. 바로 연인 관계에 대한 것일세. 연인 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지. 상대성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고 표현되어야 할 무언가가 연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일세. 릴리,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카밀로. 연인 관계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실 회로의 조합이네. 인드라망의 연동은 연인 관계를 상대성의 완성으로서 표현해내길 원하네. 릴리, 삶 자체가 다양한 상대성의 표현이지만 연인 관계의 형태는 특별한 위치를 지닌다는 말씀이군요. 상대성의 완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카밀로. 상대성의 완성은 진정한 허용을 말하네. 진정한 허용은 바로 사랑이지. 연인이란 나의 반쪽 정도가 아닐세. 연인이란 나 자신일세. 서로의 온전한 허용을 표현하기 위해
짝지어진 관계란 말이지. 세상은 상대성을 통해서 작동하네. 연인 관계는 한자로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특별한 상대적 존재성이야. 그런데 개개인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자기 규정 I am, that I am은 각기 다르네. 연인 관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인연이 결정되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연인 시크릿은 단지 사람 끌어당기기에 머물고 말 것이네. 릴리, 충격적이네요. 요즘 많이 하는 이상형 끌어당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카밀로, 이상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게. 그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일세. 이상형이 상세할수록 나의 결핍과 호불호 항목이 많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상형 끌어당기기라는 것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끌어당기는 것이야. 이 결핍을 보완해줄 대상을 끌어당기는 마음 자체가 결핍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가 끌어당긴 인연은 어떤 식으로든 깨지게 되어 있네. 반면 자기의 특성을 잘 알고 그 측면을 보완해줄 상대를 당연한 필요에 의해서 바라는 마음은 결핍에 의존한 끌어당김을 상쇄하네. 쉽게 말해서 스스로 존재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 캐릭터를 완성해줄 상대방을 끌어당기라는 말일세.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상형 목록은 결핍된 마음에서 나오는 이상형 목록과는 다르네. 당연한 창조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재회 시크릿을 하는 중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잘 생각해보게. 재회를 원하는 마음 대부분이 성숙한 마음이 아닌 미련, 집착, 슬픔 등에서 비롯되니까 말이야. 나 또한 예전에 이러한 마음으로 시크릿에 빠져 있었네. 그래서 내가 원했던 모든 이를 만나고 재회했지만 그 관계는 결국 모두 깨져버렸지. 뒤돌아보면 나는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하기 위해 만남의 기쁨을 끌어당긴 것이었네. 이와 같은 연인 관계에 대한 체험은 수도 생활을 뛰어들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기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치는 알미 깨어난 지금에야 볼 수 있는 사실이네. 연인 시크릿을 원하나? 결과를 인식하고 당연한 느낌으로 만족하고 즐기면 자네의 연인 시크릿이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네. 하지만 그 이루어짐이 슬픔과 불균형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마련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연인 시크릿은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숭고한 작업이 되어야 하네. 외모 시크릿. 세상에 하나뿐인 매력. 카밀로. 자네는 외모에 불만이 있나? 릴리. 자기 외모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또한 당연히 콤플렉스 덩어리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할 수만 있다면 외모 시크릿으로 싹 바꾸고 싶어요. 카밀로. 자네 외모는 무엇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나? 릴리. 외모는 개성의 상징이 아닐까요? 카밀로. 그렇네. 외모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매력이지.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각자가 관찰하는 고유 우주의 상징이 되는 걸세. 요즘 많은 사람이 외모 시크릿을 하고 있던데 말이야. 외모 시크릿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해야 외모를 재규정할 자격이 생긴다는 걸세. 릴리, 재규정의 자격이라.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죠? 카밀로,
그것은 허용일세.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그것은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걸세. 결코 자포자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외모를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외모가 나타나게 된 모든 역사와 드라마를 그럴만하기에 나타난 완벽한 사실로서 인정하는 게 필요하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사실의 뒷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상대성의 가능태들 또한 받아들이게 되지. 대부분이 외모 시크릿을 지금 나의 외모에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 불만족인 외모를 나타나게 만든 내가 만족할 만한 외모를 동시에 인정해주는 걸세. 이러한 양면의 허용을 통해 외모를 재규정, 재인식할 자격을 얻는 것이지. 지금의 외모를 배척하고 외면하려는 마음은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즉, 반의도가 되어 원하는 외모를 끌어당기지 못하네. 설사 끌어당긴다 해도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지.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의 외모를 온전히 인정해서 자존감을 회복한 다음 순수한 창조의 의지로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일세. 나는 나의 외모에 불만이 없네. 그렇기에 나는 항상 빛나는 사람일세.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 또한 개의치 않네. 내가 나의 존재를 표현하고 증명하려는 대상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이지. 나는 항상 만족스러우며 당당하네. 이 당당함과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여유가 나의 매력이네. 그러니 자네는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존재 느낌에 머물게나? 그러면 자네 스스로 빛이 나게 될 걸세. 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란 것은 항상 변하네. 하지만 스스로 빛나는 매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자네는 먼저 스스로 빛나는 매력을 손에 넣게. 사랑합니다. 아엠 나눔 명상 코코입니다. 시크릿을 깨닫다 꼭 소장하셔서 낭독, 완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빛나는 매력으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